북런던 더비 앞두고 손흥민 공식 발언. 에릭 다이어 토트넘 떠난다. 로메로 메디슨 주장단 만장일치 포스테코글루 감독 직접 지시. 토트넘 호스퍼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아스널과의 2023-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손흥민이 주인공이었다. 토트넘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활약을 선보이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넸고 존슨이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 포인트 기록은 무산됐다. 하지만 손흥민은 비상했다. 전반 42분 제임스 메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 이후 패스를 내준 것을 방향을 살짝 바꾸는 감각적인 터치를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시즌 EPL 4호 골이 터진 것이다.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메디슨은 압박으로 조르지뉴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한 후 역습에 나섰다. 패스를 내줬는데 손흥민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EPL 5호 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만들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팬들과 함께한 토트넘 통산 150골은 정말 자랑스럽다. 특별한 이정표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팀으로서 단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기대되는 일이 많다. 다음 주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2주의 베스트 10일까지 장악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EPL 6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손흥민, 필 포든, 브루노 페르난데스, 압둘라에 두쿠레, 이브 비수마, 앤서니 고든, 키에런 트리피어, 조니 에반스, 제임스 타르코우스키, 카일 워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토트넘은 아스널 원정에서 실점 헌납 후 강철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보여줬다고 활약상을 조명했다. 이어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손흥민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성숙함을 느꼈다.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봤다고 극찬했다. 또한 손흥민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만들면서 유럽 커리어 통산 199득점을 기록했다. 200골까지 단 한 골이 남은 상황이다. 자연스레 시선은 토트넘의 다음 상대로 향한다. 리버풀을 안방을 불러들여 EPL 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이 리버풀을 박살내면서 유럽 커리어 통산 200골이라는 역사를 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분위기는 좋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6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면서 EPL 득점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일 때 더 위협적이었다. 히샬리송이 부진 상황에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격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실점을 내줘 0에서 1로 끌려가던 전반 16분 마노르 솔로몬과의 패스 플레이 이후 골키퍼가 나와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손흥민의 쇼가 시작됐다. 후반 19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이 쇄도했고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 팀의 4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2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2분 번니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후 또 골맛을 봤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의 통산 4번째 해트트릭 달성이었다. 사우샘프턴 20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시티 2022-23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만들었다. 이어 아스널과의 경기까지 최전방 공격수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썬톱의 위력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리더,
선수로서 뛰어났다. 토트넘은 이제 그를 9번 포지션에 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중이다.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고 극찬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말 놀랍다. 해결해줄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고 박수를 보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공격에 구멍이 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인이 떠났기 때문이다. 케인은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토트넘과 결별을 선언했다. 우승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적을 통한 새로운 행선지가 해답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토트넘은 케인을 붙잡기 위해 엄청난 주급과 함께 코치, 앰버서더 등 은퇴 이후 3까지 책임지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케인이 이적하겠다는 뜻이 완강해 토트넘은 이적료라도 챙기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이적료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합의를 마치면서 이적은 속도가 붙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의 이적료로 1억 유로, 약 1458억 이상을 제시했고 토트넘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거래는 성사됐다. 케인의 빈 자리는 히샬리송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쉬운 경기력으로 토트넘은 고민만 더 안았다. 토트넘의 고민은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 활용이라는 썬톱이 해결해줬다. 토트넘의 고민은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 활용이라는 썬톱이 해결해줬다. 이를 등에 업고 리버풀 사냥에 도전할 분위기다. 동시에 손흥민도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 좋은 기억이 있어 역사 작성을 조준한다. 2. 덴마크 무대 완벽 적응 오른쪽 화살표 한 골 1도움 활약, 조규성. 평점 8.5점 플러스 득점 4위, 미트윌라는 2에서 1극적 승리. 미트윌라는 지난 25일, 한국 시간, 덴마크 헤르닝에 위치한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9라운드에서 오덴세 BK를 만나 2에서 1극적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선발 출전한 조규성은 후반 6분 페널티킥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도우며 승리를 이끌었다. 미트윌라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공격에 아람 삼시르 조규성 올라 브링일드센이 출전했다. 중원엔 올리버 쉐렌센 안드레 뢰머 아르민 기고비치가 이름을 올렸다. 포백은 파울리뉴 주니뉴 마드스 베으 쉐렌센 헬리크 달스가르드가 호흡을 맞췄다. 골문은 요나스 웨슬이 지켰다. 양팀 전반전 득점이 없었다. 미트윌란이 점유율 61%를 기록했고 슈팅을 무려 7개나 날렸으나 전부 무산됐다. 반면 오덴세는 전반전 동안 단 한 개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다. 후반 초반부터 미트윌란이 앞서갔다. 해결사는 조규성이었다. 전반 6분 미트윌란이 VAR,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조규성이 키커로 나서 정중앙으로 슈팅을 시도했고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다. 오덴세도 반격했다. 미트윌란의 득점이 나오고 2분 뒤 돈 디드손이 균형을 맞췄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은 디드손이 왼발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이 없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미트윌란이 역전에 성공했다. 시작은 조규성이었다. 조규성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더로 떨궜고 교체 투입된 차를레스가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역전골에 성공했다. 축구 통계 업체 풋몹은 조규성에게 평점 8.5점을 부여했다. 경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다. 경기 후 조규성은 슈페르리가 득점 랭킹 공동 4위에 올랐다. 현재 실케보르의 알렉산더 린드가 9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브렌비의 니콜라이 발리스 6골, 코펜하겐의 루니 바르드크지 6골가 잇고 있다. 조규성을 포함해 4명의 선수가 4위에서 경쟁하고 있다. 유럽 첫 시즌이지만 합격점을 받고 있는 조규성이다. 이적 당시만 해도 빅리그 혹은 빅클럽으로 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조규성은 덴마크 데뷔전이었던 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흐비드우레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도 연속골을 넣었다. 활약을 인정받은 조규성은 덴마크 슈페르리가 7월 이달에 팀에 이름을 올렸다.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
수상하진 못했으나 수페르리가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다. 잠깐 주춤하기도 했다. 리그 4라운드에선 페널티킥을 실축했다. 이어진 유럽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악몽을 떨치긴 했지만 리그 5라운드에서 부상당했다. 당시 조규성은 전반 20분 만에 교체 아웃됐다. 이적 이후 숨가쁜 일정 탓에 무리가 온 듯했다. 다행히 회복이 빨랐다. 조규성은 리그 7라운드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오르우스를 상대로 전반 26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유럽 첫 도움을 만들었다. 경기력도 좋았다. 풋몹은 조규성에게 평점 7.9점을 부여했다. 팀 내 최고 평가였다. 이번 8라운드에서는 후반 7분 선제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조규성의 복귀는 미트윌란의 반가운 소식이다. 그가 다치기 전까지 미트윌란은 리그에서 4경기 3승 1패를 달리고 있었다. 시즌 초반 흐름이 좋았다. 그러나 조규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분위기가 고꾸라졌다. 조규성이 결장할 동안 팀은 2연패를 기록했다. 지난 8라운드에선 헤더로 득점을 기록했다. 팀은 2에서 2 무승부를 거뒀지만 조규성만큼은 빛났다. 90분 동안 한 골을 포함해 슈팅 5개, 공격 지역 패스 3회, 공중볼 경합 승률 67%, 6분의 4를 기록했다. 축구 통계업체 풋몹은 그에게 평점 7.9점을 부여했다.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다. 경기 후 덴마크 수페르리가 사무국은 지난 19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그 8라운드 팀을 공개했다. 조규성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만들었다. 조규성이 복귀한 이후 1승 2무를 기록하며 다시 정상 궤도로 향하고 있는 미트윌란이다. 조규성은 부상에서 돌아온 뒤 2골 2도움을 만들어내며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다. 활약이 이어진다면 빅리그, 빅클럽으로 이적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